안녕하세요. 구독자분 중에 카린정 님이 해외에서 살고는 싶은데 가족과 꿈 중에 어느 것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머리가 복잡해요. 이렇게 고민을 나눠주셨어요. 그러면서 해외에서 살고 있는 제 의견을 궁금해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해외에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처음 한국을 떠난 건 2013년 여름이고요. 영국에서 4년 정도 살았고 지금 아일랜드에서 산 지 거의 2년 다 되어가고 중간에 그냥 여러 다른 나라에서 몇 개월씩 살았던 거 그리고 여행한 거 치면은 해외 생활 한지 만 8년 차가 되었어요. 이 해외 생활을요, 어학연수나 워홀 이렇게 단기로 살아보는 거랑 이민, 이거는 정말 다른 이야기거든요. 보통 어학연수나 워홀 할 때 20대 때에는 나도 어리지만 우리 부모님도 아직은 젊고 건강하실 때예요. 그래서 영상통화 하면서 소식 주고받고 하다 보면 사실 내가 가족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실감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50대 후반, 60대 정도가 되면 조금씩 잔병 치레를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멀리서 더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코로나 전까지는 1년에 한 번 정도 한국에 들어갔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제 뭐 60대고 내가 1년에 이렇게 한 번씩 볼 수 있다면 나는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우리 부모님을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한국에 못 간 지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저희 아빠는 겉으로 뭐 보고 싶다 이런 내색을 잘 안 하시는데 저희 엄마는 계속 우리 딸 보고 싶다 언제까지 이렇게 그림으로만 영상통화 그렇게 봐야 되냐 늘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옛날 사진을 보면 그냥 내가 애기였을 때의 모습만 눈에 보였는데 언젠가부터는 그 사진 속에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어려 보이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제 나이 때 이미 아이 둘의 엄마였으니까 지금 제 상태? 저보다 저 어린 모습의 엄마 모습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20대도 마지막이구나, 이제 30이구나 이렇게 제 나이만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내가 나이를 먹는 만큼 우리 부모님도 한 살 한 살 같이 늙어가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약 3년 전쯤에 저희 외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가족을 떠나서 해외에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외가에서 완전 첫째다 보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쁨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아이고 내가 우리 소정이 시집가는 그날까지 살 수 있으려나 늘 이런 말을 달고 사셨고 제가 한국에서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찾아뵀을 때 2017년 4월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정정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2017년 그때 같은 해에 11월 저희 엄마가 연락이 왔었는데 할머니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런데요. 그러다가 결국 12월 다음 달에 다시 12월 말에 검사를 받았는데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한 달 정도 남았다고 그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미 한국에 왔다 갔고 또 저희 엄마는 제가 일하는데 지장 있을까봐 딱히 오라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말을 해봤죠. 왠지 안 가면 후회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그래 사실 외할머니가 너를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한다. 오면 좋겠다고 하셨고 그 와중에 저는 조금 비행기표 저렴한 걸 찾아서 시간대 이런 거 맞춰가지고 그때 4일 뒤에 출발하는 표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외가 쪽 식구들이 주말마다 모이기로 했대요. 그래서 할머니와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때 비행기표 사고 영상 통화하면서 다음 주 주말에는 제가 거기 있을 거예요 하면서 통화를 했어요, 할머니랑. 그리고 할머니가 그래 올 때 그러면 영국 과자 좀 사와라 이러면서 통화를 했죠. 그리고 다음날 이제 쇼핑을 했어요. 할머니 줄 거 산다고 이것저것 사고 근데 그날 저녁에 저희 엄마한테 비행기표 물러라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렇게 카톡을 받았어요. 그때 영국 시간으로 저녁 때 연락을 받았는데 정말 밤새 울었고 후회가 막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할머니 한 달 사신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한국으로 출발을 했다면 할머니 살아계실 때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과 함께 또 그때 제가 이미 샀던 그 비행기표는 할머니 장례식도
못 보는 4일 뒤에 출발하는데 이제 3일장이고 또 한국은 거기다 9시간 더 빠르니까 그런 상황이 돼서 결국에는 정말 밤새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비행기표를 다시 샀어요. 제가 그때 그냥 싼 표 막 환불 취소도 안 되는 그런 거를 샀던 거라서 그냥 두 번째 표를 사야 했었는데 그냥 그때 장례식도 그렇게 참석을 못하면 평생 너무 후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영국에서도 대본 완전 시골 살 때라서 거기서 런던 공항까지 가는데 4시간 넘게 걸리고 직항을 탔는데도 제가 있던 곳에서 인천공항 도착해서 다시 그 외할머니 댁 경주까지 가는데 정말 24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내가 정말 가족들이랑 먼 곳에 살고 있구나. 가족들한테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아무리 바로 달려간들 나는 그냥 먼 곳에 있구나. 이런 거를 체감했고 그때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슬프고 감당이 안 됐는데 우리 부모님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부모님과 가족들, 내 소중한 사람들이 늘 그 자리에 있고 1년에 한 번씩 찾아가서 보면 되지 이런 약간 막연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기도 했고요. 가족도 소중하고 내 꿈도 소중하죠. 어느 하나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하나가 중요하지 않았다면 이거를 고민할 필요도 없었겠죠. 제가 영국 워킹홀리데이를 마쳤을 때가 한국 나이로 31살이었는데 한국에서 여자 나이 30대는 여러모로 제한되는 점이 참 많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직도 제 인생에서 누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주변에선 자꾸 뭐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고 자꾸 뭐 20대 중반 때는 이걸 해야 되고 20대 후반 때는 이걸 해야 된다더니 30대가 되니까 그냥 나이 때문에 제한되는 게 은근 많더라고요.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근데 제가 영국에 있을 때에는 여자라서 30대라서 어떤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를 거의 못 봤기 때문에 조금 더 해외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 31세가 되기 전에 아일랜드, 뉴질랜드, 호주 이렇게 워홀 막차 비자를 지원을 했고 다 세 국가 비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딱 워홀까지만 최대한 누려보고 그때 가서 결정을 해보자. 한국에 살지 해외에 살지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뉴질랜드랑 호주 같은 경우에는 비자를 받고 1년 안에 입국을 하면 되어서 원래 계획으로는 아일랜드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 호주랑 뉴질랜드 입국 만료 시점이 되는 그쯤에 그쪽으로 넘어갈 계획이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모든 계획은 그냥 무산이 됐죠. 제가 20대 초중반 때에는 블로그나 뭐 해외 생활에 대해서 이런 책을 쓴 거 보면서 굉장히 막연하게 해외 생활을 동경을 했고요. 막 외국인들이랑 어울리는 이런 사진들 보면은 가슴이 설레고 그랬어요. 그때는 영어도 못할 때여서 외국인이랑 프리토킹 하는 게 꿈이었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한국에서 청소년 상담사로 일을 했는데 사실 상담을 뭐 좋은 일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자살 이런 문제들을 계속 접하고 또 제가 그때는 경험도 부족하고 수련도 덜 된 상담사였기 때문에 이런 일에서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들과 제 그냥 일상 감정들이 분리도 잘 안 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아이를 키워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코로나 시국에 한국이 그나마 살기 안전하고 괜찮은 나라로 여겨지고 있죠. 해외에서 나와 살던 많은 한국인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사는 여기민을 하기도 했죠. 사실 지금 이제 여러 나라를 살아보니까 의료 서비스, 대중교통, 인터넷, 택배 이런 거는 정말 우리나라를 따라올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영국에서 눈에 각막 궤양이 생겨서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도 의사가 그 GP가 그냥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고 안과에서 조금 더 자세히 검사를 받고 싶다고 하니까 가장 빨리 예약할 수 있는 게 3주 기다리라고 했고 정말 눈에서 눈물이 하루 종일 흘러서 응급실 갈 지경이 되어야 치료가 막 가능했고 아일랜드도 뭐 같아요. 그런 처지는 같은데 아일랜드는 우리나라랑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건강보험이 있지만 그래서 되게 저렴하거나 아니면 무료, 영국에서는 무료인데 아일랜드는 의사를 보는 그 진찰비만 60유로
거의 8만 원 이 정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아직도 차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 no service, 이렇게 폰 신호가 안 잡히는 데가 아직도 많고요. 여기서 뭐 온라인 쇼핑 하면은 기본으로 일주일은 기다려야 돼요. 영국이 아일랜드보다 조금 더 낫긴 한데 한국의 로켓 배송 같은 건 바라시면 안 돼요. 제가 영국에 산다, 아일랜드에 산다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좋은 곳에 사시네요, 부러워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건 사실 내가 그 나라의 어떤 면을 보고 사느냐, 정말 주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많은 국가들에 비해서 국가적 위치도 제법 괜찮고 살기 괜찮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 여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남미 국가 아니면 필리핀, 태국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직도 여행 비자를 받는 것 자체가 어려운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어학연수나 유학, 그리고 취업해서 돈을 벌면서 생활하는 거, 여기에는 이제 워홀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민, 이거는 정말 다 다른 차원의 상황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외 생활을 워킹홀리데이로 한 번쯤 나이가 가능하다면 해보는 것 추천을 드려요. 그로 인해서 제 인생과 가치관이 바뀌었고 저는 지금의 제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기 때문에 워홀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 해외에서 한 번쯤 살아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와서 막상 살아보니까 문화 차이도 안 맞고 인종차별, 그리고 이것저것 그냥 나랑 안 맞는다 해서 한국이 최고다 하고 돌아가서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직접 경험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해외에서 사는 것,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요, 내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 그거를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하루 이틀 안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닐 뿐더러 내 인생 경험이 늘고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기도 할 거예요. 지금 탈조선이 목표이신 분들은 뭐 워홀이든 취업 비자를 받아서든 그렇게 해서 직접 살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안 맞으면 돌아가면 되고 맞으면 계속 여기서 살면 되죠.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지금 한국에서 행복하지 않아서 한국을 떠나고 싶으신 분들은요, 내가 있는 곳에서 먼저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는 내가 지금 이곳에서 어떤 상황에 있기 때문에 불행하거나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내가 나한테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 중에서 어떤 걸 더 중점적으로 보고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지만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댓글을 볼 때마다 정말 좋고 많은 힘이 되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